옛날 옛적 프랑스의 어느 한적한 마을 근처에는 울창한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일반적인 숲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마법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마법의 중심에는 쓰러지기 쉬운 나무로 만들어진 오래된 식탁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식탁을 마법 식탁이라 부르며 경외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경외심은 단순한 전설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식탁은 특별한 능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농부였던 장피에르는 어느 날 불운한 일로 가족과 함께 숲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배고픔에 지친 가족은 지쳐 쉬기로 하고 우연히 마법 식탁 근처에 앉게 되었습니다. 장피에르는 그저 마음속으로 맛있는 음식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을 뿐인데 갑자기 식탁 위에는 10가지가 넘는 다양한 음식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광경을 본 가족은 크게 놀랐습니다. 믿지 못하겠다는 듯이 장피에르는 식탁에 손을 댔고 음식이 사라질까 두려워하며 조심스럽게 한 입을 먹었습니다. 그것은 꿈의 맛과 같았습니다. 마치 왕족의 연회에서나 나올 법한 음식이었습니다. 가족은 배부르게 식사를 한 후 마법 식탁에 대해 마을로 돌아가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마을 전체에 퍼졌고 마법 식탁을 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숲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각자 소원을 빌며 식탁에 앉았고 음식은 물론이고 어떤 이들의 경우에는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찾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식탁의 마법은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작용하지 않았습니다. 마법의 힘은 술수에 의한 이득을 노리는 자들에게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진실한 마음과 선한 의도를 가진 자에게만 축복을 내렸습니다. 그 후로 마법 식탁은 마을 사람들에게 명망 높은 존재가 되었고 매년 마을 축제에서는 숲에서 하루를 보내며 서로의 소원을 나누고 축제 분위기를 즐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는 예기치 못한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농작물은 메말라갔고 사람들은 식량을 구하기 위해 애를 태웠습니다. 마을의 장로들은 숲의 마법 식탁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식탁에 내려놓고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는 며칠 동안 마을의 땅을 적셨고 새로운 생명력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한번 마법 식탁의 힘을 깨닫고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마법 식탁은 마을과 그 주변에 번영을 가져다주는 존재로 남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숲의 마법 식탁은 전설로 남았지만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이야기를 다음 세대에게 전하며 삶의 중요한 교훈, 진정한 마음과 선한 의도를 잃지 않는 것이 삶에서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아름답고 신비로운 라벤더 들판이 있었다. 마을 주민들은 이 들판을 마법의 라벤더 들판이라고 불렀다. 이 들판에는 항상 은은한 향기가 감돌았고 특히 밤이 되면 하늘로부터 은은한 빛이 내리쬐기가 일쑤였다. 마을 사람들은 이 빛이 하늘에서 마법사들이 내려보내는 것이라고 믿었다. 마을에는 에밀리라는 이름의 어린 소녀가 살고 있었다. 에밀리는 항상 라벤더 들판에서 노는 것을 좋아했다. 그녀는 늘 환상의 세계와 모험 이야기에 빠져들곤 했다. 어느 날 에밀리는 라벤더 들판 한가운데에서 이상한 돌문을 발견했다. 그 문은 아무런 징후도 없이 나타난 듯했다. 호기심 많은 에밀리는 가까이 다가갔다. 그녀가 돌문 근처로 다가가자 문은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다. 마치 에밀리를 초대하는 것처럼 말이다. 에밀리는 신기하다는 생각에 휩싸여 문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가 들어간 곳은 전혀 다른 세계였다. 그곳은 라벤더 향기로 가득했으며 그녀 주위에는 크고 작은 생명체들이 바삐 움직이고 있었다. 에밀리는 그 생명체들 가운데 푸른 사이렌이라 불리는 작은 도마뱀과 친구가 되었다. 사이렌은 마법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에밀리를 도와주기 위해 항상 곁에 있었다. 에밀리는 사이렌과 함께 그곳을 탐험하며 라벤더가 가진 놀라운 힘들에 대해 알게 되었다. 라벤더는 주변의 모든 것을 치유하고 세상을 밝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 힘은 언제든지 나쁘게 사용할 수도 있었으므로 오직 진정으로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만이 그 힘을 훌륭히 사용할 수 있었다. 에밀리와 사이렌은 그 땅에서 여러모로 모험을 하고 각종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 힘의 책임감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 과정 속에서 에밀리는 자신의 할머니로부터 전해받은 라벤더 잡화점에서 배운 기술들을 어떻게 응용해야 할지도 배웠다. 에밀리는 이 여행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알게 되었다. 시간이 지나고 에밀리는 현실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로 인해 마법의 세계로 자주 올 수가 없게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항상 문을 기억했고 필요할 때마다 가끔 그곳을 방문하곤 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다른 이들에게 들려주며 그들이 라벤더의 힘과 책임에 대해 생각하도록 이끌었다.
마을 사람들은 에밀리의 이야기를 듣고 모두 함께 들판을 잘 가꾸고 보호하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 마법의 라벤더 들판은 아름답게 유지되고 있으며 에밀리의 모험 이야기는 마을의 전설로서 전해지고 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 들판이 가진 마법의 힘을 믿으며 매해 라벤더가 피어날 때 즈음이면 에밀리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진 아이들이 그 힘을 경험할 수 있기를 기원하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 외곽에 울창한 숲이 있었다. 그 숲은 주민들 사이에서 신비롭고 마법적인 장소로 소문이 나 있었다. 숲 한가운데에는 오래된 돌로 만들어진 아치형 다리가 있었는데 그 다리를 건너면 꿈에 몰두한 모든 이들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왔다. 그러나 다리에 대한 이야기는 한 가지 경고를 포함하고 있었다. 이 다리를 건너 꿈을 이루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자신의 진정한 마음을 알고 있어야 하며 욕심으로 인한 소원은 화를 불러 일으킬 것이라는 것이었다. 마을에는 루이즈라는 이름의 호기심 많고 상상력이 풍부한 소녀가 살고 있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이 전설의 다리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어왔고 날 그녀는 그 다리를 찾아가 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다리로 가는 여정을 준비하며 자신의 소원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다. 루이즈는 가족의 행복과 마을 사람들의 복지를 위해 소원을 빌기로 마음먹었다. 여정을 시작한 지 이틀 후 루이즈는 숲의 중심부에 도착했다. 오래전부터 주민들의 발길이 끊겨 다리는 이끼로 덮여 있었고 푸른 조명이 어스름이 다리를 비추고 있었다. 루이즈는 호기심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마음을 안고 다리 위를 서성였다. 그녀는 다리의 중앙에 서서 눈을 감고 소원을 빌기 시작했다. 그녀의 소원은 진실되고 순수했기에 갑자기 주변의 공기가 따뜻해지며 밝은 빛이 루이즈를 감쌌다. 눈을 뜬 루이즈는 어느새 다리의 반대편에 서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따뜻한 감동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마치 무언가가 변했다는 걸 느꼈다. 마을로 돌아온 루이즈는 모든 것이 이전과 다르게 느껴졌다. 가족과 주민들 모두 활기차고 행복해 보였고 마치 특별한 마법이 마을 전체를 감싼 것 같았다. 하지만 이내 루이즈는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다리는 소원을 이루는 것 외에도 소원을 빈 사람에게 그 미래를 향한 책임감을 안겨주었다. 루이즈는 자라면서 자신이 마을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만들 책임이 있으며 소원을 실현에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마을의 교육과 국제사업을 이끌며 사람들의 삶을 개선했고 마을 사람들은 루이즈를 새로운 시대의 지도자로 존경하게 되었다. 시간이 흘러 루이즈는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여전히 에너지가 넘쳤다. 그녀는 동화 속 주인공이 아니라 자신의 소원과 책임을 현실로 만드는 용감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렇게 다리의 전설은 루이즈와 함께 마을의 새로운 이야기로 기억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조용한 마을에는 아벨이라는 이름의 가난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벨은 그의 믿음직한 황금 사과나무를 매우 사랑했습니다. 이 나무는 아벨의 유일한 재산이었고 매년 아름답고 빛나는 황금 사과를 하나씩 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신비로운 나무에 대해 소문을 듣고 먼 곳에서 찾아오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벨의 나무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황금 사과가 매일 밤 없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아벨은 무척 슬퍼했지만 누구에게 부탁할 수도 없었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날마다 밤을 새워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달빛이 밝게 비치는 가운데 아벨은 사라진 사과를 도둑맞지 않도록 직접 나무 아래 기다렸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자정이 가까워졌을 때 구름 속에서 황금빛을 뿜으며 날아오는 황금새가 나타났습니다. 황금새는 빛나는 깃털을 펼치며 나무에 내려앉아 그 사과를 쪼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아벨은 놀랐지만 황금새의 아름다움에 탄복하며 감히 그를 쫓을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황금새가 다시 날아갈 준비를 하자 아벨은 용기를 내어 사과를 가져가지 말아주세요. 그 사과는 내 유일한 생명줄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황금새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의 사과에 대한 갈증은 끝없는 여행에 필요했을 뿐입니다. 당신을 도와주고자 하니 제 뒤를 따라오세요. 아벨은 새의 말을 듣고 황금새를 따라 나섰습니다. 새는 그를 깊은 숲 속으로 이끌었고 아벨은 숲 속에서 본 적 없는 풍경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숲의 끝자락에 도달하였고 그곳에는 작은 황금성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황금새가 말했다. 이곳이 나의 거처입니다. 나는 이 성을 지키고 사과를 대신 얻을 수 있도록 당신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대신 황금 사과 하나를 매년 가져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아벨은 다행스럽게도 사과나무를 지킬 수 있다는 겁과 더불어 놀라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매년 황금새를 통해
황금 같은 사과를 얻었고 그의 삶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아벨과 황금새는 서로 믿음직한 친구가 되었고 서로의 필요를 존중하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황금새와 아벨의 우정과 믿음이 어떻게 서로를 풍요롭게 만들었는지를 보여줍니다. 프랑스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전설처럼 전해 내려왔고 그 지역의 신비로운 자연과 사람들 사이에 전해오는 따뜻한 교훈이 되었습니다.